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단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객이 이사를 가거나 혹은 우리 가게가 문을 닫거나 또는 경쟁 매장이 등장을 해서 단골이 경쟁 매장으로 옮겨가는 경우 때문에라도 영원한 단골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물리적인 부분만 떠난다면 영원한 단골을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다만 이 방법을 모르는 것보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단골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골이 될 수도 있었지만 혹은 이미 단골이지만 어느 순간 단골에서 이도 저도 아닌 손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유념하시면 정말 영원한 단골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실천을 하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해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다들 따라오세요. 자, 영원한 단골을 만드는 방법 중에 그 첫 번째는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니다. 조금 뻔한가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익숙함에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익숙해서 계속 가던 매장을 가기도 하고 익숙해서 미용실, 헬스장, 편의점 이런 걸 바꾸지 않죠. 맨날 가던 데만 가죠. 다만 경쟁 매장이 생기거나 신규 손님에게만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옮겨가는 게 사람의 습성이자 특성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희 매장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오시는 아저씨 고객이 계셨는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저도 익숙하고 이분도 익숙한 거예요. 저도 익숙하고 매장도 익숙하고 물론 뭐 반갑게 맞이하긴 하지만 확실히 신경을 덜 쓰게 되죠. 아무래도요. 어차피 뭐 우리 매장에 올 손님이고 특별하게 뭐 잘해주지 않아도 이분은 우리 매장 말고는 사실 뭐 갈 데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는 느낌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분도 장사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 반찬 가게로 건물을 살 만큼 장사에 도가 트신 분인데 한 번은 술을 좀 거하게 드시고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반찬 가게가 왜 잘 되는지 알아? 나는 한 번에 10만원치 사는 사람한테는 서비스 안 줘. 그런데 자주 와서 3만원치 사는 사람한테는 서비스를 듬뿍 줘. 이분들이 진짜 우리 매장의 단골이거든. 이때 제가 머리가 약간 하얘지면서 그동안 이 아저씨 손님에게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분은 올 때마다 혼자 오셔가지고 뭐 맥주 2병, 3병, 안주 1개 정도 드시고 가기 때문에 테이블 단가가 그리 좋게 나오진 않는 분이에요. 다만 알고 보면 동네에서 우리 매장을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면 무조건 저희 매장을 찾아주는 그런 단골이었던 셈이죠. 그 뒤로는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었어요. 다 잡은 물고기 취급을 하지 않기로 말이죠. 보통 1년에 한두 번 가는 매장에 단체로 가서 100만원 정도를 먹고 결제를 하면서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서비스를 곧잘 줘요. 명절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결제를 하면 육회도 주고 고깃집 같은 경우에 또 술도 막 서비스로 팍팍 넣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주 가는 고깃집은 전혀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뭐 서비스를 제가 바라고 가는 건 아니지만 단골이 단골이라서 단골이 아니다라는 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헷갈리시죠? 손님이 자주 가면서 대우를 바라진 않지만 그 고마움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단골이 진짜 지속적인 단골, 즉 영원한 단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가던 고깃집을 뭐 서비스를 받지 않는데도 좀 알아주는 느낌을 받으니까 계속 가는 거기도 하고요.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손님은 뭐 육회든 맥주든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게 돼요. 그저 알아주는 것 하나만 해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몇 분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다 잡은 물고기 취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사 센스라는 걸 기억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영원한 단골을 만드는 방법은 가격을 올려 받으세요 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식당들이 많은데 사실 올리고 나니까 기존과 동일한 손님 유입과 오히려 오른 매출에 좀 어리둥절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으니까요. 이건 우리 매장에 왜 손님이 오는지 단골이 왜 단골이 됐는지를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품질로 어떤 맛으로 승부하는 매장에서 식재료 값이 올랐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고기, 뼈, 식재료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하위 그레이드 식재료를 썼다고 쳐볼게요. 손님이 모를 것 같지만 눈치를 다 채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단골 손님의 혀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좀 모르는 어떤 민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맛 때문에 오는 단골을 가격 때문에 온다고 착각을 하면 단골이 더 이상 단골
단골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국내산 토시살로 소고기 타닥기를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부채살로 바뀌더니 이제는 뭐 호주, 미국산 부채살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프라임 등급이라서 맛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가격은 똑같은데 품질이 떨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종종 뭐 지인하고 가던 그런 매장이라서 야 고기 바뀌었다 라고 서로 좀 외치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타닥기를 주문하지 않게 됐어요. 기존에 그 한우의 어떤 그 고소한 맛 그게 먹고 싶어서 주문한 건데 식재료비가 올라가면서 식재료의 그레이드를 낮춘 거니까 지인은 뭐 그 집의 타닥기를 좋아해서 간 건데 이제 더 이상 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매장을 뭐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은. 비단 이 지인만의 사례가 아니라 심심치 않게 음식값을 높이지 않고 그레이드를 낮춰서 단골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품질, 맛 때문에 생긴 단골인데 가격 때문에 고민이라면 차라리 가격을 올려서라도 품질을 유지하는 게 단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나 이 저관여 상품이 대다수인 식당은 품질은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가격을 올려서라도 유지하는 게 진짜 단골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사실 맛있으면 다 먹으러 옵니다. 비싸더라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영원한 단골을 만드는 방법은 깊어지면 안 된다입니다. 손님이 단골이 되고 단골이 친구, 선후배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단골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특히나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본인의 어떤 친화력이 너무 뛰어나서 생겨나는 기분 좋은 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손님은 손님으로 확실한 경계선이 있어요. 왜 이런 경계선이 있는가 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손님이 아니게 되고 부담감이 생긴다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손님과 친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웬만해서는 그런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해요. 맨정신일 때는 더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 뭐 단골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사장님의 적당하지 못한 어떤 처세술 때문이기도 한데 경계선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본인만의 신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물론 뭐 장사를 하면서 친해지는 손님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친해져서 막 진짜 둘도 없는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다만 대부분은 100명 중에 90명 이상 아니 95명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지도 않고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그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매장이 아닌 이상은 개인 관계와 매장 손님으로의 관계는 철저히 지키는 게 단골을 영원한 단골로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단 이건 조금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매장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외부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이 동네 장사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손님이 나를 알아봤든 못 알아봤든 내가 알아봤다면 인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누군지 몰라보더라도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손님이 나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솔직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손님이. 경계선과 예의는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백종원의 책 장사 이야기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밖에서 그 손님을 만났을 때도 같은 모습으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매장 내에서도 과하게 친절하지 말고 너무 친근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란 뜻이에요. 적당하게 매장에서 이 정도를 했으면 밖에서도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친절, 요게 친절의 어떤 기준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단골을 영원한 단골로 만드는 방법 글쎄요, 이렇게 한들 사실 평생 단골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단골이 있는 매장과 없는 매장의 매출은 등락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돼요.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매장의 어떤 모든 부분이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잘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인건비, 식재료비 이런 데서 낭비되는 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많아져요. 이런 것만 사실 생각을 하더라도 단골을 많이 만들고 그 단골 분들이 영원한 단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콘텐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나는 단골을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일주일에 2번, 3번 오는 손님도 있다 등등 이 단골을 만든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례 좀 댓글로 많이 나눠주시고요.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판 하루 되세요.